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 올 것 같았던 봄이 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입춘이 지났다고 해서 날씨가 더 조금 따뜻해졌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꽃이 폈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외투를 벗고 어 그냥 다닐 수 있는 수준의 날씨는 아닙니다. 여전히 춥고, 그리고 언제 또 더 추위가 돌지 몰라요. 주식하고도 비슷하죠. 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뭐를 알고 있어요? 네. 봄이 온다는 사실을. 왜 알고 있을까요? 네. 주식은 그래서 경험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안전에 관한 것들, 자전거, 이론적으로는 되잖아요. 남들 타는 거 보고. 근데 실제 내가 타보면 힘의 균형이 다르잖아요. 안 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라든가, 근육을 써야 되는 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 넘어지는 요령도 있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비행기 조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뭐 번지 점프라든가, 아니면 뭐 패러글라이딩, 비행기 낙하산을 뛰어내리신다든가, 이런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 아니면 이 서핑 하는 거라든가, 스쿠다이빙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실수를 하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항상 할 때, 그렇죠. 처음에는 누군가 옆에서 가이드, 같이 도와주는 코치가 있죠. 옛날에는 이게 이제 도제식으로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네, 일정한 비용을 내고 옛날에 숙식을 같이 해가면서 그 스승의 모든 것을 가져와서 배우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식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 그러면 앞에 우리 신현식 대표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제 뒤에 우리 양봉 선생님, 양봉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저도 1대1 과외로서 주식 과외를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오늘 같은 날이 정말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날이에요? 2월은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1월 달을 마치고, 제 잠깐 안경 좀 벗을게요. 눈이 아파가지고. 뭐 어차피 여러분 제 얼굴 보려고 오신 거는 아니시니까. 그렇죠? 인물이 앞에 신현식 대표님, 뒤에 우리 양봉 선생님, 인물 좋잖아요. 예. 저는 이제 컨텐츠로 승부하는 사람이고 컨텐츠로 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보셨을 때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주가가 쪼르르 밀릴 때 2500에서 맞고 떨어지니까, 그 전달 그리고 그 전에 벌써 3번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자, 글씨 좀 한번 제가 크게 해볼까요? 생방 큰 글로. 네. 그래서 트라우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요. 손이 안 나가요. 자, 그리고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위축돼. 오히려 추격 매도를 하게 돼요. 아침에 그냥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는데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위축이 되죠. 더군다나 어떤 분들이냐, 조금 둔감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나는 주식 초보라든가 둔감한 분들은 괜찮은데, 뭔가 조금 이렇게 본인이 경험이 있는 분들, 야, 이거 아장 나겠구만 해가면서 여기서 주식들을 일부를 교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갈 것을 더 실기 위해서 수익 실현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난번에 막 여기서 맞고 떨어졌잖아요. 12월 달에. 12월 초.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 그리고 여기 8월 달. 2,500 포인트 바로 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네 번. 크게는 삼봉이죠. 삼봉의 직고점을 뚫고 이번에 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어제 미국장을 보면은 아주 다시 금리를 3월 달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20만 건 정도 신규 채용하면 되는데 50만 건 넘게 채용이 돼가면서 실업률이 3.4 아래로 떨어졌어요. 몇 년 만에? 1960
1999년도 5월만. 그러니까 1970년생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황금기라는 거죠. 64년 만에 가장 좋은 실업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금리를 다시 논쟁이 불붙는 거죠. 사람들이 미국이 이렇게 지갑이 좋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본다면 주식을 다 정리할 생각을 아침에 미국장이 그래서 빠졌으니까 다시 금리 인상 두려움에 판단 말이에요. 자, 저도 아침에 주식 팔았습니다. 팔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 선물까지 매도를 쳤어요. 누구를? LG엔솔. 시작하자마자 엔솔 매도! 주식을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주식 선물, 공매도.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짧게 수익 먹고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사야 돼요? 그렇죠. 오늘 장 중에 가장 많이 출렁거린 건설주, 조선주, 그리고 철강주라든가 이런 굴뚝주들이 다시 한국 시장에서 재상승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조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굴뚝주들을 오늘 다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그래서 조선주, 건설주 하고 여러분들하고 요 종목 한번 같이 살펴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에 지금 저희 회원분들도 아침에 급락 나왔을 때 아침에 때린 거 저희가 지금 뭐 오늘 어이구 이것 봐라 왜 저장이 안 돼 있지? 요거 저장 이게 저희가 파일을 실시간으로 불러오는 거라 파일이 커서 PDF는 PDF밖에 안 돼. PPT로 저는 원하니까 2월 건설 조선 재생 폐배터리 자, 2월 달에 저 박한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주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우리 7788 눌러가면서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오늘 같은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주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올라가다가 미국 시장 지수 같은 게 멈춰날 때 오늘 같은 날이 소위 얘기해서 이게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제 어제 야간 수업 주식 선생 박한샘의 야간 수업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하는데요. 오신 분들은 알고 있으십니다. 오늘 시초가 직후에 장이 출렁거릴 거다. 아마존 8% 빠지고 미국 1.5% 빠졌지만 그렇지만 외국인 수급 미 시장은 어떻게 견뎌내는지 체크하기 좋은 날이다. 아마 오늘 하이닉스와 네이버 이 두 개에 의해서 시장 지표를 보는데 바이오주들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아침에 나올 때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좀 저희가 보고 있었거든요. 뭐 IT들도 다 괜찮습니다만 저는 2월 달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2월 달에 여러분들이 10%에서 15% 정도의 수익률 평균 10% 전후의 수익률을 조금 늘리고 싶다. 그러면 저는 건설주, 조선주 이쪽은 투자예요. 폐배터리는 투자라는 것이 이제 길게 뭐 6개월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달 전후
3월 달 정도까지나 혹은 3월 중순 미국 금리 인상 두 번째 발표 이제 2023년도 하는 3월 말경 정도까지 20일 정도 전후까지 발표 전 일주일 정도니까 이제 3월 한 17일 정도 되겠네요. 15일이면. 패배터리는 이제 매매로서 그렇게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 잠깐 왜 그렇게 보는지 2월 달을 시장 한번 잠깐 보고 건너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국내 종합주가 지수죠. 국내 종합주가 지수인데 어제도 아래 양봉이고 오늘도 아래 양봉이에요. 더군다나 국내 증시가 오늘 마이너스 1.5% 선상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현재 나스닥 선물까지 마이너스잖아요. 0.28%. 그리고 자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할게요. 선물까지 마이너스인 선상에서 그리고 현재 홍콩이 마이너스 1.8%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플러스권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괜찮은 흐름을 잘 좀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파일이 좀 큰 것 같네요. 제 파일이.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는 여기 홍콩이죠. 오늘장 홍콩입니다. 마이너스 1.73%, 장중에 마이너스 2%가 넘게 거의 3% 가까이 빠졌었죠. 파일이 꽤 느리네. 잠시만요. 불필요한 건 하면 제가 최대 한번 좀 지워보겠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종목이라든가 제 파일이 좀 커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파일이 좀 커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자료를 준비한 부분들이 저 좀 치워놓고 하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 마이너스 2.5%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 증시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 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의외로 강하죠.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나스닥 종목에서 신고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장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길레드 사이언스라든가 그리고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나스닥 시총의 대형 종목에서 상승 종목이죠. 여기가 신고점인데 급등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리제네론 파마슈티컬 같은 경우 뭐 완벽한 신고점입니다. 시가, 종가, 고가 모두 다 신고점 위에서 4.25% 올라가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또 한 번 갱신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석유화학주들도 에너지주들도 좋았지만 이런 제약주들이 약간 방어주 겸 실적 논쟁에서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전날 금요일날 애플같이 이런 종목들이 실적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마존은 7% 올랐다가 어제 8% 빠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그런 거고 주가가 빠진 게 아닙니다. 아마존이 여기서 빠진 거죠. 8% 어제.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은 미국 증시의 모습이 한국 증시한테 오늘 매우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렇죠. 계속 주식을 대부분 정리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거 팔지 마라. 제가 갖고 있는 게 몇 퍼센트예요? 100%. 저도 오늘 우리 회원분들한테 어떤 주식을 3분의 1에서 절반을 팔아서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실현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으면 20%, 적으면 10% 정도 절반 팔았으니까 즉 40%에서 20% 팔았든가 아니면 20%에서 적으면 10%를 팔았든가 모든 회원이 갖고 계신 종목도 아닙니다. 일부 회원분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을 어떻게 할 계획이다? 오후장에 다시 들어가서는
재매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원래 그렇게 한다고 또 말씀도 드렸어요.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진행됩니다. 2월 달에 왜 건설주와 조선주 그리고 폐배터리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2월 달에 저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장 특징,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오늘 현재 시간 몇 시입니까? 11시 17분 현재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는지. 그리고 2500포인트의 돌파가 나온 다음에 시장은 어떤 종목에서 이번 주와 이렇게 수익률 게임을 펼쳐야 될지, 월요일이니까 당연히 전략적으로 저희가 짚고 건너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장은 어느 부분에서 주도 섹터가 나올 것인가. 물론 애플페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침부터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장에 들어서는 일부 낙폭 종목군들이 다시 아랫꼬리를 달아가면서 시장 전체가 타이밍 빼앗기, 특히 외국인들의 타이밍 빼앗기가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따가 이제 지금 11시 17분이니까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늘 공략해야 될 종목,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간 공략해야 될 종목. 왜냐면 오늘 할 게 급한 거지. 주간은 한 주간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그래, 2월 달에 건설, 조선, 폐배터리인데 이번 주에는 그럼 뭐를 해야 될지, 그리고 당장 오늘은 뭐를 해야 될지 잠시 뒤에 이게 보시게 될 거예요. 자,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놓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장 볼 건데요. 오늘 장에는 외국인들이 아까 아침에 좀 팔았죠. 그리고 국내 기관도 팔고, 특히 국내 기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팔아가면서 시장을 아래쪽으로 좀 끄집어 내리려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선물같이 팔았지만 풋을 때려가면서 울방향으로 급반등을 나올 것에 대한 암시가 있었죠. 그 암시가 어떤 겁니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풋옵션 39억 매도, 15억 매도, 20억 매도, 17억 매도, 25억 매도, 30억 매도. 주가 쫙 밀리고 있는데 선물 매도 쳤던 걸로 갖고 다시 감아 올리잖아요. 즉, 이 장은 아직 방향성 싸움을 하고 있다, 아니다? 주식을 정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주식 정리 안 합니다. 누가? 외국인이. 미국 증시와 해외 불안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방향성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방향성은 변화가 없는데 뭐는 변화가 있어요? 수급에는 변화가 있어요. 단기잖아요, 선물. 얘는 주식은 추세고. 지금 17조 원 넘게 샀는데 아침에 때렸다가 재매수를 하죠. 재매수를 하기 전에 선물을 풋옵션 먼저, 떨어지는 쪽에 거는 풋옵션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매도잖아요. 주가는 밀리는데.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장 종합주가지수가 쭉 밀릴 때 더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아침에 순식간에 밀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낚아챌 수 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핑크바인 롤라님, 2월부터 가격 인상 본격화, 여러 제품 유통량, 톤당 8만원, 냉용품 톤당 3만원에서 5만원, 결제는 주유통업계 전방 수업, 하이닉스가 그래서 흑자 난다고 해서 실적이 주가가 올라갔나요? 네. 하이닉스가 흑자 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7만 5천에서 하이닉스가 9만 5천 원까지 30% 올라가는 동안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5만 원대에서
삼성전자 7만, 예, 삼성전자, 예, 왜 이렇게 나와? 가격이.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하이닉스 가격이 계속 떠 있네요. 아, 이래서 PDF, PPT 파일로 열면 안 되는구나. 파일이 너무 크구나. 5만 5천 원짜리였던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까지 20% 올라오는 동안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톤. 그렇죠? 작년 동기 대비 13조였던 실적이 4조 원대로 주저앉았죠. 예상했던 7조 원대보다 절반으로 더 떨어지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치고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건설 업종이나 철강 업종이나 조선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적을 물론 보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주가에 선반영 됐느냐 아니냐. 건설업종 계속 부도나는데 선반영 됐느냐 아니냐. 주가가 반등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실물 경제를 보고 만약에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지금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뭐 하면 여러분들이 실물 경제를 보면 주식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건설주라든가 반도체 이런 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서 붙잡고 가요? 실적이 3분의 1 토막. 근데 그거는 하수의 생각이다. 왜? 이미 주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다? 선반영됐다. 그래서 막상 실적 악화가 현실화가 된 발표가 나왔을 때는 주가는 리바운딩을 시작했다. 그게 이 장의 포인트입니다. 리바운딩을 시작한 이유는 그래서 이 장은 처음부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뭐예요? 바로 유동성 장. 유동성 장을 움직이는 금리. 그 금리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금리가 상승이냐, 상승 가능성이 멈추느냐, 속도가 둔화되냐, 속도가 가속도되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 볼까요? 오늘 전혀 주식을 팔 의향이 없어 보이네. 300억 팔았지 않느냐? 아, 최근 1년간 6개월간 외국인들은 17조 원 이상의 주식을 매집을 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1월 1일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20조 원을 팔았다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죠. 예, 이런 모습이죠. (3조) 원에서부터 16조 6천, 20조 원어치의 주식 매도. 그랬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플러스 8,700억까지 올라왔네. 즉 16조 6천억에 플러스 9천억, 8,700억이니까 9천억을 더해주면 17조 5천억 정도를 최근 6개월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오늘도 주식을 사고 있지는 않아요. 300억 매도입니다. 대신 선물은 사네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풋도 계속 매도되고. 이것이 오늘장 현재 주식선생 박한샘의 과외 제 15번째 시간에서 저희들이 왜 2월에 건설주, 조선주, 폐배터리 같은 이런 굴뚝주조차 매수할 수 있는지. 2월에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안 가나요? 삼성전자가 안 가나요? 현대자동차가 안 가나요? 삼성전기, LG전자가 안 가나요? 아닙니다. 갑니다. 근데 그 주식들은 이미 연초에 대비 20%에서 30%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 주식들을 그대로 절반 이상은 놔둔 상태에서 5분의 3, 5분의 10분의 7 이상 놔둔 상태에서 3분의 1이나 많게는 5분의 2 정도만 그 다음으로 또 2월 달을 건너가서 자꾸 1모작, 2모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이버, 카카오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해서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 그 다음 거를. 요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장 외인 기관 수급 분석을 한번 잠깐 볼까요? 주식들은 어떻게 해요? 주식은 팝니까? 관망입니까? 거래소 시장에서 300억을 팔았지만 사실 관망이죠. 그렇죠? 네. 주식은 중립. 그 다음에 파생 쪽에서 어떻습니까? 선물 매수. 그 다음에 옵션 어때요? 풋옵션. 떨어지는 쪽 풋옵션을 매도하고 있죠. 즉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종합이. 국내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주식 매도 플러스 선물 매수 했었죠. 특히 선물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했어요.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단기적으로 추격 매도한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국내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매도하고 올라가는 쪽. 그렇죠? 근데 풋옵션을 갖고 베팅했고 외국 국내 기관들은 주식은 때렸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베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했어요? 뒤로 호박씩 가죠. 떨어질 때마다 선물을 매수해서 미국 시장도 안 좋고 나스닥 선물도 안 좋은데 개인들은 그러니까 보고 오 떨어지네 하고 계속 추격 매도. 외국인들은 국내 기관은 걸려서 본인들의 물려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바꿔줬습니다. 3,000개 이상 마이너스였다가 자 그래서 그 매수했던 싸게 매수했던 거 마이너스 4포인트 4.5포인트에서 매수한 거 주가 쫙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수익 실현하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거의 다 털고 절반 이상 털고 3분의 2 이상 털고 얼마 안 남았네요. 실제 그런가 그런가 한번 잠깐 볼까요? 국내 기관들의 오늘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주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팔았죠.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급의 작용.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2%씩 밀어버린 증권사 및 국내 자산운용. 아침에 주식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식이에요.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죄송한데 이거 상당히 얘가 파일이 큰가 봐요. 이거 좀 잠깐 제가 끄겠습니다. 이거 잠깐 저장시켜 놓고 껐다가 PDF로 다시 불러올게요. 파일이 너무 커. 그래서 이게 좀 HTS가 무거워서 못 움직일 정도인 것 같아. 너무 커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기관들입니다. 거래소 시장. 아침에 주식 쫙 팔죠. 2,500. 그래서 더 이상 안 팔아요. 9시 50분까지 주식 팔고 국내 기관들 거래소 시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님 저 오후장에 주식 갖고 가도 돼요? 하무요. 네. 당연하다는 얘기죠. 대표님 저 오늘장 갖고 있던 주식 안 팔았는데 그대로 갖고 가도 돼요? 하무요. 네. 당근이라는 얘기예요. 대표님 오후장에 주식을 매수해도 돼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갖고 있는 거는 조금 갖고 가도 돼. 이해되셨죠? 왜? 국내 기관들이 팔았던 주식 아침에 주식을 팔아가면서 계속 찍어 눌렀죠. 더 이상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살짝 사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들은 주식을 찍어 눌러서 주식을 밀어가면서 2,500억을 아침에 몇 시까지 30분만 1시간 동안 그래 쭉 밀었죠. 그래가면서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아이고 왜 이렇게 이것저것 켜져 있는 게 맞는가? 한컴 툴즈 에이전트 끝.
이것저것 켜져 있는 것 좀 제가 끄겠습니다. 너무 많이 켜져 있다. 네. 예, 좀 컴퓨터가 좀 프로그램 가벼워, 예, 굉장히 무겁네요.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HTS가? 제가 많이 킨 것도 아닌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무겁네. 그죠? 이거를, 제가 누르는 속도를 못 따라와요, 지금 컴퓨터가. 주변 거 지금 제가 다 껐습니다.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자, 하이닉스도 꺼보고. 자, 그 다음에 선물 금액을 한번 샀나 볼까요? 네, 국내 기관들입니다. 아침에 보셨지만 방금 주식은 쫙 팔았잖아요. 마이너스 2,500. 주식 팔아서 종합주가지수 쭉 1% 이상 1.3% 밀어가면서 자신들은 선물은 쫙 사들였죠. 지금 이색선임 선물이에요. 주가 반등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먹고 있죠. 수익 실현, 단타.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국내 기관 단타할 때 외국인들은 수급으로 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떠받들고 있는. 특히 선물 매수. 더군다나 시간이 갈수록 풋옵션 매도. 개인 투자자분들만 주가가 올라와도 선물이 이제 물린 거죠. 추격 매도 있으니까. 그러면 종합이 더 올라갈 거냐? 일단은 오전장은 이 정도까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종합주가지 수준에서 현재 시장의 수급을 파악해 보니 이 정도에서 멈출 것 같아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올라가는 쪽에 콜옵션에 19억 원, 15,000개. 떨어지는 쪽 풋옵션에도 8억 원, 9,200개. 종합주가 지수가 그런데 올라가는 거 1% 이상, 떨어지는 거 1% 이상 현 시점에서 나오기가 조금 제가 보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상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PDF. PPT를 키는 순간 컴퓨터가 버벅이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장 저희들은 다음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장 진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분석, 방금 여러분들하고 현재 시간 11시 35분 오전장의 시장 분석과 수급, 누가 오늘장의 승자인지, 매도 포지션, 주식을 팔아가면서 주가가 급락할 때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 물려있던 기관들이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자신들 주식을 팔아가면서 손실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매수했죠. 외국인들은 주식은 안 팔고 쭉 밀릴 때 대신 풋옵션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떨어지는 쪽으로 추격 매도한 사람들. 주가가 아침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쭉 떨어질 때 마이너스 20포인트, 마이너스 30포인트 날 때 추격 매도한 사람들이 오늘 그 중에서 풋옵션 매수 그리고 선물 매도 한 사람들이 죽은 날입니다. 누구한테? 풋옵션 매도한 사람. 풋옵션 매수한 사람은 풋옵션을 매도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베팅한 외국인한테 잡아먹혔고 선물이 추가로 또 떨어질 거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추격 매도한
개인 투자자들, 선물 매도자들은 국내 기관한테 팔았다 애들이 쫙 지금 쳐올렸잖아요. 그렇죠? 선물 3포인트 올라왔잖아요. 손실이. 개인들이 손실이.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를 양쪽 팔로 잡고 있는 거예요. 몸통이는 놔뒀어. 떨어지는 쪽에 추격 매도한 개인들을 기관이 선물 매수로 한쪽 팔 벌리고, 외국인이 오른쪽 다리 풋옵션 매도 베팅하고, 그래서 주가 급반등이 나올 때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 풋옵션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큰 손실. 그리고 기관들 중에서, 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선물 추격 매도해서 지금 2,000개 아직도 남아있는 개인들은 전부 다 손실이에요. 손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가가 마이너스 2.15 출발했잖아.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시가 아래에서, 아침에 빠진 게 다 시가 아래잖아요. 선물이 지금 시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남아있는 게 다 손실이야. 2,000개가. 뿐만 아니라 추가로 매도했던 거 지금 손절하고도 이만큼 남아있는 거죠. 접수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이 수급을, 오전장 수급을 월요일장에 이걸 읽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주식 팔아요, 안 팔아요? 더 이상 안 팔잖아요. 선물만 갖고 떨어졌을 때 사고. 근데 지금 더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럼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즉, 대표님, 내 주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오후 늦게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지금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한번 지나갔어요. 폭락 나올 때. 아침에 한번 지나갔잖아요. 매도 타이밍은 언제 지나갔어요? 시초가에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시가에 못 때렸으면, 아침에 또 9시 30분에서 9시 40분 사이 여기서 매수 못했으면 지금 매수 타이밍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양봉 나온다고 해서 추격하죠? 꼼짝없이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맞고 저 종목이 맞고가 아니라 지수 타이밍, 진입 타이밍으로 보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잖아. 아, 내가 똑똑하다. 그래도 확률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플러스 나가라 양봉 나야 내 종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 주식은 뭐다? 연 날리네. 주식은 연을 날리는 게임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르면 연을 이쪽으로 날려야 되잖아요. 배가 갈 때 어떻게 해요? 대서양에서부터 태평양까지 건너가야 돼. 영국 사람들. 영국에서부터 프랑스를 건너가든가 아니면 인도까지 건너가든가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노조사가 바람이 부는 데다가 돛을 피면 바람이 부르니까 배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무거운 배가. 이걸 이용할 줄 아는 게 주식이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추세. 추세라고 그래요. 수급의 힘, 주식의 방향성. 에 내 몸을 실는 거. 그걸 역행해서 간다. 갈 수 있지. 갈 수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 거야?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가 이겨먹겠다고 하는 생각.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시장이 줄 생각을 안 해. 근데 내가 실력으로 매매해서 먹겠대. 길면 5년, 짧으면 6개월 만에 사라져.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단타 매매자라. 여러분들이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의 실력자라고 생각하세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브라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훌륭한 주식 딜러는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태어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만 재능이 있으면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쏟아부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자기 걸로 정립이 되어 있나요? 폭락장에서도 경험해보고 올라가는 장에서도 경험해보고 사람 안 만나고 술 안 먹고 3년 정도를 거기다 온 정신을 다 쏟아부어서 해봤냐 근데 재능이 있으니까 1년이면 되겠지. 그렇지만 한 사이클 장을 겪으려면 코로나 때 폭락 그리고 지금 반등 상승했다가 다시 또 하락 반등 이런 한 사이클이 지금 3년 걸렸잖아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 이걸 경험해 봤냐고. 아직 재능 있는 10,000명 중에 한 명이 그만한 노력을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손흥민. 손흥민보다 재능 있는 사람 많죠. 박지성보다 재능 있는 분 많죠. 박세리, 박찬호, 김연아 이런 분들보다 재능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이분들은 정상에 섰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또 노력한 거예요. 100명 중에. 자,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한 노력을 준비되어 있다면 저는 시장 무시하고 매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사라 그 얘기예요. 본인이 선택한 종목은.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밀릴 거예요. 아이고 돌파 못할 것이다. 당장 왜? 기관 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양매수잖아. 올라가는 쪽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11억 콜옵션 15,000 떨어지는 쪽에 8,000개 8억 약간 떨어지겠네. 올라가니까 나도 보고 싶은 거야. 그쵸? 주가가 급반등 나오니까 지금 손절하기 시작하잖아. 손절하면 할수록 안 올라가죠. 안 올려보내. 왜? 애들이 때리기 시작하잖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도관에 든 쥐. 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 보세요. 이거 2,000개. 뭡니까 이거 도관에 든 쥐잖아요. 다 잡은 물고기예요. 낚싯바늘에 꿰잖아요. 지금 몇 시예요? 12시 다 돼가죠. 1시, 2시, 3시까지 3시간 남았어. 추격 매도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추격 매도했겠어요? 나도 한번 벌어버리려. 너만 먹냐? 마이너스 3%. 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시가 대비 마이너스 4%, 4포인트, 참, 마이너스 4포인트. 2포인트 시가, 3포인트 선물 얘기하는 겁니다. 4포인트. 나도 한번 벌어버리라. 추격 매도. 꼼짝없이 걸려들었죠. 올라올수록 손실이고. 그래서 콜옵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딱 시가 전후에서 살짝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콜옵션도 수익이 안 나고 풋옵션도 죽고 선물은 선물대로 손실 확정이고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 주식한 사람은 살려주는 날. 파생 상품 매매한 애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날. 그러면 지금 장이 어떻게 되느냐? 좀 멈춰가는 겁니다. 재미없으시겠지. 이 시간대에서 좀 이제 쉬어가는 장이에요. 점심때. 아까까지 방금 양봉이었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있을 때. 양봉 고가 막 돌파 나왔었는데 오늘 장중. 살짝 밀려서 지금 시가 근처까지 다 왔네요. 오늘 종합주가에서 일봉이죠. 그렇죠. 아까 막 치고 올라가면서 양봉 좀 두껍게 형성됐었잖아요. 장중 최고점 나왔잖아요. 방송할 때. 방송 딱 켰을 때 보합까지 돌파 나오고 쭉 올라가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개인들 콜과 풋 보고 멈출 것이다. 올라가고 있는. 추격 매수하면 걸려든다고 그랬죠. 지금 시가 고가, 시가 종가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일단 요 선상에서 계속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구간, 손실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동시에 마치 무한 것처럼 짜고 치고 하는 고스톱처럼.
자, 그러면 지금은 뭐를 하셔야 될까요? 아침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놓쳤잖아. 뒤로 물러나세요. 뒤로 물러나야 잠깐. 또 기회 온다니까요. 또 기회 와요. 뭐를 보고 전진 후퇴를 해야 돼? 나의 의지. 씨름 선수가 내가 안다리 걸어야지. 업어치기 해야지. 상대의 자세나 상대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 안다리도 걸고 업어치기도 하고 혼자 그러지는 않죠. 상대의 자세, 상대의 균형, 상대의 위치를 고려해서 결정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해요? 오늘장 상승과 하락의 주도, 섹터와 흐름을 외국인들은 지금부터 시장 흐름에서 관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관망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급적 최대한 주식을 안 파는 거 보니까 파생, 옵션이나 선물, 특히 옵션 파트, 풋옵션 매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를 두텁게 만들겠죠. 파생을 상방향으로. 파생을 상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포지션을 구축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국내 기관은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런 생각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게 가능해. 왜? 주식을 얼만큼 갖고 있어? 17조 원만큼 누적을 갖고 있죠. 지난 6개월. 그러니까 옵션에서도 자기들이 또 주식을 팔 생각이 없고 오히려 시장 단기 미국장 빠진 건 악재를 이용해서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방향을 당장 못 돌린다는 얘기죠. 돌릴 마음도 없어 보이고. 항공모함인데 앞에 적군이 미사일 날라오고 포 하나 미사일 하나 날라오고 적군 비행기 하나 난다고 방향을 돌려라 가능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냥 밀고 가잖아요. 돌릴 수가 없어 당장.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구축함도 있고 위에 뭐 비행기도 떠다니고 호해함,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보이지 않는 곳들에 호위들이 많이 해주죠. 17조 원어치를 샀어요. 6개월간. 항공모함을 구축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왜? 2021년도부터 2022년도 1월 1일부터 작년도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매도한 금액이 20조예요. 종합주가지수 3,000에서부터 2,200포인트까지 빠질 때. 그러면 지금 다시 샀다가 다시 쏟아내면 종합이 다시 2,200에서 끝날까요? 2,000 깨지. 왜? 유일한 매수 세력이었는데 매수 세력이 다시 또 때리죠. 들었다 매치기. 그렇죠? 작년도 매수와 지금 매수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10조 원 매도와 지금 10조 원 매도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다른 거예요. 자, 기관들 한번 잠깐 볼까요? 국내 기관들이죠. 네, 국내 기관들. 국내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하락 시 상방 매수, 하락 이용 매수, 자기들이 주식 팔아가면서 선물 매수했잖아.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 선물을 매수했죠. 윗방향으로. 그 다음에 지금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니까 매도. 그렇죠?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 선물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매수 들고 있던 거. 그러니까 국내 기관은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성 없어요. 상대의 반응을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단기 매매. 큰 방향성은 주식을 다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수록 하락 방향성.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승 방향성. 이번에 1월 달까지 주식 매수, 또 선물 매수. 이번에는 옵션까지 상방.
자,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오후장에 해야 될 게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느 정도 좀 저는 정해졌다고 봅니다. 이번 주 주식을 그러면 매수 포지션으로 보느냐, 아니면 매도로 보느냐, 갖고 있던 걸 정리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보유할 거냐. 저는 이번 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잔파도가 있긴 한데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일일이 다 모든 포지션을 대응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민감한 주식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저점 대비 20% 30%씩 이런 종목들 대형 종목분들에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거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일정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겨야 됩니다. 3분의 민감한 주식들은 수익 실현 일부 하고 매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 바닥권에 있는 거. 올라가려다가 멈춘 거.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이런 것들. 남들이 보기에는 다 실적이 안 좋게 보이는 것. 실물 경기는 지금 안 좋다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그런데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집니다. 그렇게 이번 주 방향의 전략들을 갖고 가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어떤 그러면 건설주랑 한번 지금 볼까요? GS건설부터 시작해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형 건설주에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대건설 지금 아래꼬리 많이 달았네. 아침에 살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주식 접고 퇴근하시면 돼요. 아침에 살 걸 가장 왜 가장 나쁜 사람이냐? 아침에 매수 안 한 사람은 본인이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안 한 거야. 그치? 주가가 빠졌는데 매수를 안 한 거는 어차피 주가가 밀리니까 더 밀릴 것 같다든가 아니면 나는 지켜보겠다든가. 근데 반등이 나오니까 아침에 살 걸 샀어야 됐는데 가장 샀어야 됐는데 못 산 사람. 가장 나쁜 사람.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악 기준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주식해서 패가망신하기 딱 좋은 사람. 왜 그러느냐? 안 샀잖아. 안 샀으면 주식은 빨리 접어야 돼. 접고 그 다음 장을, 그 다음을 빨리 마인드를 리프레시 해야 돼. 그거 샀어야 돼. 그거 샀어야 된다. 그 생각할 때 새로운 게 세 개가 생겨. 이해되셨죠? 만약에 제가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를 뚝 떨어뜨렸어요. 만약에 제가 지나다가 10,000원짜리를 뚝 떨어뜨렸어. 근데 안 짚고 막 빨리 가고 있어. 왜 그럴까요? 10,000원짜리를 떨어뜨렸는데 10,000원짜리를 안 주워 짚고 그냥 떨어졌는데 그냥 놔두고 그냥 막 달려가고 있어. 왜 그러느냐? 10,000원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방송을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늦었다. 빨리 와야 되잖아. 생방빵 끊으면 안 돼. 그렇죠? 아니면 10,000원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생산성 있는 일 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안 죽고 그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얘기냐? 아침에 안 샀으면 다른 종목이 또 온다니까. 그 살 걸 후회하다가 다른 종목 3개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데. 그걸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 주식은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거 살 걸.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주식 지능 지수 습관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빨리 버리고 어, 정리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버리라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혹은 저녁 때 복기를 해야죠. 내가 그때 왜 못 샀을까? 아,
외국인들 주식 팔고, 참 외국인들 주식, 그때 팔았죠, 500억. 국내 기관도 팔고,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시장도 떨어지고, 어제 미국장 빠졌으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못 샀구나. 역시 나는 아직까지 뭐다? 하수. 내 실력은 아직까지 시장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떨어질 때 무서워서 못 사고, 올라갈 때 추격하고, 내 실력은 아직 하수에 불과하고, 내가 이 시장에서 단타를 치거나 낙폭과대 주식을 잡을 만한 실력이 있다 없다? 아직은 없다. 내가 그럼 좀 더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0% 주식 갖고 베팅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좀 더 준비될 때까지 30%만 갖고 한다거나, 이 정도 갖고 강약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강약 조절. 예. 자, 현대건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현대건설이 오늘 마이너스입니다. 건설주, 현대건설, GS건설, 마이너스지만 아래 꼬리로 다른 모습들로 보면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우건설, 공통적으로 해외 플랜트 쪽이나 그러니까 해외 쪽 수주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중동 지역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죠. 단기 수급 조금 안 줘. 이럴 때 사야지 뭐 언제 사. 그렇죠? 자, 그래서 네이버와 네이버, 카카오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연말연초, 물론 작년도 10월달 10월 14일 강연회 때부터 이 종목들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카카오 불났을 때부터 해서 지금 보시면 네이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합류했잖아요. 12월 달부터 여러분들하고 합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15번째 11월 달 이런 식으로 1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에 하고 1월 달 11월 말 11월 초부터 왔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하고 거의 만났습니다. 이 종목. 얼마? 18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선상에서. 그러면 지금 20% 수익이잖아요. 많게는 절반, 적게는 3분의 1 때리세요. 네. 때려서 나머지 100주면은 50주에서 65주는 갖고 있고 35주나 40주, 많게는 50주 때려서 수익 실현해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보고 있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 야, 실적이 저렇게 좋은 종목을 팔아갖고 이런 데로 가느냐. 그러면 맨날 실적 좋은 것만, 하이닉스가 실적 좋은 것만 갖고 있어갖고 계속 물타기 한 거야? 실적이 좋았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 그래서 계속 물타기 한 거야? 실적 떨어진다고 하니까 팔으셨겠네요. 실적이 좋았지만 저는 계속 공매도를 외쳤죠, 여러분들한테. 사상 최악 실적 적자 나온다 했을 때 이제 사라. 자, 지금 장은 그런 장이 아니라 실적에 중요한 건 맞습니다. 실적도 영향을 미쳐요. 아마존이나 이런 것처럼. 그러나 더 큰 그림은 유동성이 축소냐 확대냐, 유동성 컨트롤.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근육을 강약 조절. FRB가 본인들이 그걸 하겠다는 거지. 시장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막 설사가 막 뿜어져 나오려고 그러는데, 설사가 나오려고 그래. 인플레이션이 CPI가 막 9.1, 8.8 사상 최대 인플레이션이 팽창하고 있잖아요. 뱃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려고 그래. 근데 FRB, 제롬 파월 의장과 FOMC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 0.75, 0.75,
3.5, 4, 다 잡았어. 4.25 됐어. 이제는 0.25씩 관약근을 줄였다 내렸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강력하게 팽창하고 있는 CPI 지수와 물가 상승. 뱃속에서 팽창하고 있잖아. 왜? 양적 완화 막대를 집어넣었잖아요. 4조 5천억 달러 투입. 인플레이션 투자부만 1조 7천억 달러 투입. 코로나 뭐가 살아 막 집어넣었죠. 막 집어넣었잖아요.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그것도 부족해서 또 집어넣고 IRA 인플레이션 투자 법안이라고 활성화시켜 또 집어넣고 고용 자동차 살 때 지원해주고 계속 집어넣었잖아요. 그 뱃속에서 이게 팽창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돈을 막 때려 부었으니까 양적 완화로. 코로나로 취약해진 몸 보양식으로 막 때려 집어넣은 거잖아요.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터져 나오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FRB가 그 괄약근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잘 해준 것 같아. 부작용은 있었지만. 근데 다시 다 0.25까지 해서 거의 잡았어. 뭐 없이? 경기 불황 없이. 실업률 솟구치고 이런 거 없이 실업률도 안정적이고 달려가는 속도, 걷는 속도, 주변에 방구나 이런 거 피해 없이 지하철에서까지 지금까지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잘하면 소프트 랜딩까지 딱 되는데 어제 실업률에서 3.4잖아요. 64년 만에. 노동시장이 이렇게 호황인 적이 없잖아. 다시 인플레이션이 뜀박질할 수 있겠죠. 경기가 좋아지는데 아이러니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지. 주가는 안 빠지지만. 그러면 일단은 약간은 좀 조심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틀어막고 있는 거야? 지금 외국인들은 수급으로 틀어막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시장에서. 본인들이 사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어떤 계기가 있을 때까지 현상 유지를 시키겠다. 그 다음 템포를 조절하겠다는 거죠. 타이밍 뺏기 잠깐. 막상 미국이 올라갔을 때 주가 진짜 빠질 수도 있어요. 잠깐 2,500, 1,000호. 어찌됐든 2,500, 1,000호에서 지금 템포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달러가 다시 강세라는 거는. 그렇죠. 국제 유가가 어떻다?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 아이고 이거. 그럼 철강주, 원자재 관련주, 굴뚝주들 저희가 다시 잠깐이지만 봄직하다. 다시 봄직하다. 그리고 여전히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국제 유가가 멈칫멈칫 재고량이 많아서 멈칫멈칫은 하고 있는데 쉽게 줄 것 같지가 않다. WTI 국제 유가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하고 뭐 저저 한다니까 지금 여기까지 빠졌네요. 최근에 73달러, 80달러에서 그저께 쭉 87 여기까지 깨졌었죠. 연초에 여기 너무 느리다 이거. 한참 찍고 있다가 이게 뭐 갑자기 오늘 HTS 컴퓨터가 충청도 버전으로 가는 거야. 그죠? 한참 느려. 찍고 나서 2, 3초 있다가 HTS가 찍어져요. 보세요. 바로바로 찍어야지. 자, 이렇게 저가권 때 국제 유가입니다. 그동안 달러 강세. 예, 잘못 그렸네요. 그동안 달러 강세와 더불어서 국제 유가도 같이 올라갔죠. 불안하니까 달러가 강세였잖아요.
자, 그래가면서 주시장은 하락했죠. 여기 달러. 근데 달러 시장이 떨어져 가면서 유럽과 한국과 이런 주식시장이 11월 달, 10월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어제 그 달러가 잠깐 멈췄어요. 달러가 잠깐 멈췄어요. 하락폭이.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등 나와가면서 아침부터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가 LG엔솔이라든가 수출 주도주 대형 종목군들이 아침에 2%씩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 외국인들이 힘으로 막은 거예요. 국내 기관도 수급으로 매매를 하고 소위 해서 뭐를 한 거예요? 타이밍 빼앗기. 매수세의 타이밍 빼앗기가 아니라 매도세의 타이밍 빼앗기를 지금 잠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질 때 아침에 매수 타이밍 지나갔지만 말하는 사이 음봉 났네요. 말하는 사이 음봉 났죠 지금. 아까 양봉이었잖아. 추격하지 말라고 그랬죠. 양봉으로 됐을 때는. 지나갔다. 차라리 언제 결정한다? 이제 다시 기회가 와요 또. 이 시장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외국인들 보니까 수급으로 계속 붙잡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만 오늘 계속 발라먹는 겁니다. 콜옵션 죽이고 개인들 선물 손절하다가 손절 안 하네. 주가 반등 나오니까 매도 쳤던 거 손절했잖아요. 나 지금 멈췄죠. 왜? 다시 밀리니까. 떨어질 때 추격 매도.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은 계속 제가 보니까 저 사이클에 걸려서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천천히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냈잖아요. 거기서 포커스를 맞춰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주가는 갖고 있는 주식만 일단 잠깐 갖고 있는다. 기존에 있던 거. 근데 민감한 주식은 저처럼 3분의 1에서 절반 정리해서 오늘 뭘로 사느냐.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같은 불특주 소위 화학적으로만 없을 뿐이지. 경기가 여전히 좋잖아. 실업률이 떨어졌잖아.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가능성이 있잖아. 원자재 값 다시 올라가겠지. 경기가 좋으니까. 유가는 잠깐 멈춰있지만. 그래서 은값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쿠퍼 박사 구리값이 급등 나왔지만 요즘 금값은 신고점 근처 1900달러 2000까지는 안 나왔지만 은값이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세죠. 국제 은 가격. 예. 국제 은 가격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국제 금 가격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 어제 달러 강세가 나오니까 국제 금 가격이 떨어지죠. 달러가 다시 살아나니까 1950달러. 얘가 역사상 신고점들인데요. 국제유가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 금값도 같이 얘가 역사상 2100달러인데 2070달러. 이것도 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박한쌤 차트가 안 맞는데. 네, 여러분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대. 맞아요. 네, 여러분 보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국제금거래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농수산물 시장 어디에 있어요? 인삼, 금산인삼, 개성인삼, 강화인삼, 풍기인삼 이렇게 인삼 종류가 몇 군데 있잖아요. 국제유가도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중동산 두바이유, 러시아산 갖다가 팔아먹는 영국 런던에서 거래되는 북해산 브렌트유, 해외로 수출 안 하고 자국만 소비했던 미국 내외 유가 WTI, 텍사스산 중진유 세 가지였죠. 금은 그럼 어디서 거래될까요? 런던 귀금속 거래소 앤드
미국의 네,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 이제 합쳤죠. NYSE인가 SE하고 옛날에. 그래서 온스, 1온스 약 33g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영국 귀금속 거래소하고 미국에 있는 거래소하고 똑같은 1온스인데 달라요. 가격이.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중량도 좀 다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6돈 반인가요? 제가 옛날에 계산했을 때는 뉴욕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1온스 6돈 반이더라고요. 온스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누가 만든 거예요? 유태인이 만든 거예요. 온스라는 단어만 봐도 선물을 누가 만드는 거냐? 금거래소. 유태인이 만든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국제 금 가격입니다. 요즘 이제 은이 다시 뜨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건 금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을 사면 되는 겁니다. 타이밍만 조율하는 거죠. 어디에서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저희들은 지난주에 그 리뷰를 해보면 지난주에는 리뷰 어디 갔어? 지난주 거를 저희들은 리뷰해보면 이제 두 가지를 리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공략주 포커스 및 지난번 거 리뷰를 해보면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군들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있었죠. 신세계건설이라든가 그렇죠? 신세계, KCC, 벽산, 남광토원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신세계건설하고 KCC건설을 지난주부터 해서 봐왔죠. 그리고 그 전주엔 뭐가 있었어요? 원격주죠.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가 그리고 비트 컴퓨터라든가 유비라든가 유비벨록스 같은 종목군들을 그동안 함께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에서 이제 건너가시면 되는 거예요. 중소형 건설사는 어떡하냐? 급등급락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나오죠. KCC 건설 최근 들어서 아주 뭐 건드리면 바로 그냥 신경질적입니다. 그렇죠? 마치 외눈박이 괴물처럼 여기서 이렇게 막 뛰었다가 가는가 싶어서 살짝 누가 따라오나 그막 그냥 가차없이 밟아버리지. 누가 내 밥그릇에 손대? 뭐, 퇴퇴퇴. 남자들은 알아요.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라면 막 2개도 먹고 3개도 먹잖아. 이제 친구들 반찬 맛있는 거 있으면 친구 2교시 때 애들 막 도시락 먹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럼 막 친구들이 와서 같이 막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애들 장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진짜 나 혼자 다 먹겠다 그러는 건 아닌데 이제 친구들한테 떨어지라는 의미야. 포크 꼬챙이들 그 포크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포크 3개 있는 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딱 들어가 애들 딱 찍으려고 하는 순간 소세지 분홍 소세지 진주햄 거 계란에 엄마가 튀겨준 거 친구 거 딱 하나 찍으려고 하는 순간 퇴퇴퇴 손대지 말라는 거지. 귀찮으니까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장난을 쳐요 남자애들은. 나 혼자 다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 갈등이 듭니다. 포크가 내려가던 속도가 있으니까 딱 찍었어. 잠깐 갈등돼. 괜찮아요. 침 좀 뱉었으면 먹어 그냥. 남자애들은 그렇게 놀아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야 이게. 양봉 딱 다시 하고 가려고 그러잖아. 앞에 거래량 터지고 주가 지난 10년간 하락하고 거의 계속 하락했죠. 이거 보세요. 주가 빠르진 거.
5만 원에서부터 2008년도 계속 하락하잖아요. 코로나 때까지. 그리고 나서 잠깐 코로나 때 갔다가 다시 또 눌렀죠. 거래량 대량 사상 최고로 터졌잖아. 잠깐 가는가 싶어서 그래도 눌림목에 저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주 좋은 타이밍에 만났어요. 눌림목에 딱 배팅 좀 해주니까 드립다 침뱉어버리지. 잠깐 갈증되시죠. 천주, 천주 살려고 그랬는데 300주밖에 안 샀는데 손절해야 돼. 똑같아요. 순간 갈등돼. 그렇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뭐도 괜찮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침뱉으면 2개 찍는 거고. 그죠? 그냥 가면 그냥 하나 먹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있으세요. KCC 건설. 아주 참 KCC 건설이고 신세계 건설. 수익 좀 꽤 줬죠? 네, 여기서 봤는데. 그쵸? 앞에서 이런 신호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괜찮단 말이에요. 자, 아, 쭉 잠깐만. 신세계건설 이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죽어요. 이렇게 울꼬리 가면서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보는 거야. 거래 털고 결국은 가긴 가겠죠. 쫙 올라가는데 음봉을 한번 줬잖아요. 그리고 오늘 울꼬리 길게 달았는데 또 밀리잖아요. 장대 음봉으로 쭉 완전히 죽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네. 대표님도 깡통 차보신 적 있으세요? 내 반찬 손대면 밥 사놓버려야죠. 설사 다면보다 퇴퇴퇴 크크크. 아, HTS 수도권 버전 업그레이드 부탁한다. 예. 점심시간에 왜 하필 설사? 저 지금 품어져 나오려고 해요. 잠실 좀. 그럼 종목도 추천해 주세요. 종목 얘기했잖아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중소형 종목, KCC, 신세계. 지난주 거 리뷰. 자, 그리고 뭐다? 어, 대표님도 깡통 차보신 적 있느냐? 질문이 좀 뜬금없으시긴 합니다만, 제가 10시 30분까지니까 깡통 기본, 깡통 당연히 차야죠. 깡통 차보신 적 있느냐? 당연히 깡통 차야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시면 안 되지만 죽어있는 분을 해부학을 하자. 근데 여러분들처럼 마지못해 깡통을 찬 거하고 자발적으로 깡통을 찬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주식을 배우는데 제 사수분이 500만 원을 그때 줬어요. 제 사수분이 저한테 500만 원을 줬다고요. 1999년, 2000년도에. 그리고 뭐라고 임무를 줬느냐? 한 달 내로 이 주식을 주식 매매해서 뭐 해라? 깡통을 만들어라. 그게 저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저한테 옛날에는 증권사가 멘토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과장급 혹은 차장급이 이렇게 멘토가 이렇게 1대1 매칭이 돼줘요. 그래서 사수라고 그럽니다. 군대 있을 때처럼. 근데 저한테 500만 원을 주시고 그때 큰 돈이죠. 임무가 뭐다? 첫 번째 임무가 야, 이 주식 갖고 너 돈 불려가 아니야. 한 달 내로 깡통을 만들어라. 이게 저한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어요. 깡통 만들기 쉬울 것 같죠? 지금처럼 30%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코스닥이 6%인가고 거래손가가 8%인가 7%가 하한가야. 상하한가. 토요일 날도
주식시장이 열렸어요. 한 달 내로 깡통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00만 원 갖다가 100만 원 갖다가 지금 종목도 많잖아. 한 주씩 거래되잖아. 옛날에 10주씩 거래됐어. 하한가도 많았고. 요즘은 100만 원 갖다가 한 달 동안 한번 깡통 만들어 보세요. 벌려고만 하던 사람이 잃으려고 애쓰잖아요. 돈이 안 잃어진다니까. 100만 원 갖다가 60만 원 까먹다가 40만 원 남았다가 다시 40만 원, 55만 원 올라. 30만 원 됐다가 다시 40만 원 돼. 30만 원 아래로 손실이 안 나, 이상하게. 미치는 거예요. 시간은 3주가 지나가는데. 150만 원까지는 350만 원 손실 나고 150만 원 남았는데 3주가 지났어. 일주일 안에 150만 원을 다 까먹어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150만 원 갖고 또 30% 까먹어야 100만 원이 남잖아. 신기하게 안 까먹어진다니까. 폭락 주식을 사도 까먹으려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100만 원 가까이 그러면 10만 원 갖고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내로. 깡통 안 나. 신기해. 그걸 뭐를 배우느냐? 주식시장의 심리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주식은 공포에 남들이 다 안 된다는 그런 주식들 올라온다. 그 극단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자발적 깡통. 해보셔야 돼요. 그거 없이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진짜 1억 갖고 3억 벌어갖고 내 돈 다시 2억 붙여갖고 5억 됐는데 거기서 깡통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만 읽고 끝나는 게 않아요. 내가 1억 갖고 3억 만들어. 잘못 판단해서 2억 갖고 또 돈 또 끌고 와. 계속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최고 좋은 거.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대표님은 카지노 가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깡통해버려. 카지노 가고 어떤 사람들이 돈 잃나 한번 보는 거야. 돈 잃고 나서 뭐 하고 있나. 그러면 답이 보이겠죠.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잘하는 걸 연구하지 말고 못하는 걸 연구하는 게 지름길입니다. 주식시장에 지름길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저는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름길, 가장 좋은 지름길이 뭐냐? 주식의 왕도가 있느냐? 주식을 배우는데 주식시장에 지름길이 있느냐? 성공의 지름길이 있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가장 좋은 지름길은 뭐냐? 깡통을 쳐봐라. 깡통을 네 스스로 수업료를 내고 자발적 수업료를 내고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해라. 성공하는 사람을 연구하지 말고 신기하게 다른 일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이 그렇지가 않아요. 바둑이면 바둑, 장기면 장기, 글쓰기면 글쓰기, 말타기면 말타기, 음식이면 음식.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해야 되는 게 다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 주식은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하면 가장 빠른 지름. 정말 신기해요. 왜 그럴까? 보면 저는 이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쉽게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감정이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탐욕과 공포의 극과 극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의 본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성공하지 않아요. 피나는 노력과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남들 앞에 별로 나서는 걸 싫어합니다. 진짜예요. 내가 이렇게 벌었다? 그런 거 싫어해요. 여러분들 주식해서 1억 갖고 100억 벌면은 스포츠카 20억짜리 타고 맨날 크루즈 여행 다니고 뭐 시계 롤렉스 몇천만 원짜리 차고 다니고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내가 명품. 나는 1억 갖고 100억을 만든 사람이야. 10년 만에. 10년 걸렸어.
그런데 이 100억을 갖고 이제 앞으로 1000억을 만드는 것은 5년이면 돼. 겨우 5배 불리는 거잖아. 100배 불리는데 10년 걸렸잖아. 생활비 써가면서. 근데 이제 100억이 있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생활비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주식 안 해도 돼. 카드값 고민해가면서 이번 주 카드값 내야 되는데 300만 원 월급 받아가고 돈도 모으고 재테크도 하고 생활비도 써요. 이 고민 안 해. 주식만 관찰하는 거야. 매매 100번 하던 데서 한두 번밖에 안 해. 투자로. 그러니까 100억 갖고 1000억 걸렸는데 이제 앞에 3년에서 5년이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가치를 롤렉스 시계로? 5억짜리 마흐바흐로? 그런 거 갖고 자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소나타 중고 타고 다니고요. 시계 카시오짜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차고 다니고 핸드폰 안 바꿔요. 명품 옷 안 입습니다. 꼭 격식이 필요할 때만 입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대신에 뭐를 하느냐? 자기가 써도 충분한 돈이 있잖아. 이 돈을 갖고 다른 사람을 10억, 이번 달에 10억 벌었다. 그러면 1억에서 2억은 나 말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돈을 쓰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써. 시계짜리 100만 원도 필요 없어. 핸드폰 안 바꿔도 돼.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1억, 2억 써요. 매월. 왜?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게 내 행복한 거야. 이해되셨죠?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 가운데서 괜찮은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이 사람의 목표로 바뀌어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허튼 데 돈 쓰지 않습니다.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가치관이, 자신의 가치가 이미 부여됐잖아. 자기 스스로 증명이 됐잖아. 누가 뭐라고 해도 비교하지 않아요. 만족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주식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할 때 성공하는 것을 연구한다?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거를 100시간이면 100시간, 1000시간이면 1000시간, 10,000시간이면 10,000시간을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났잖아? 그러면 하루, 한 달에 100시간을 공부하면 90시간은 실패한, 떨어지는 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내가 성공했는데 왜 성공한 사람을 봅니까? 왜 실패했는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근데 그게 언제 깨닫느냐? 완전히 깡통을 한 번, 두 번, 다 세 번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을 때 그때 깨닫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억 갖다 놓고 100억 벌어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그걸 깨닫습니다. 신기하게.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겠어요? 자발적 깡통을 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까 그 우리 종목 있잖아요. 왜 건설주 조선주인 줄 아세요? 그 심리의 극단의 2월 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그 종목이기 때문에. 폐 배터리로 매매해서 벌어서 건설주, 조선주. 언제? 2월 달에. 실패한 사람들이 손절하는 종목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줍줍해야 됩니다. 주식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남의 피눈물을. 우리들한테는 그게 황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건설주, 조선주.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으면 허튼 데 쓰시면 안 돼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15번째 주식과의 2월에 뜨는 이유, 조선건설 폐배터리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16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